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한인동포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KM뉴스의 심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한인동포 신문사가 뭐냐면요. 좀 잠깐만 말씀드리면 각 나라에 우리 동포 교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영국에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을 때고 프랑스에도 한인 커뮤니티가 있을 텐데 그 나라의 어떤 우리 재외국민들의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재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거주국 내에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각각 그런 이슈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 우리 재외동포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한글로 풀어서 취재를 해서 그걸 기사로 이제 작성해서 이제 신문에 내는 그런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그 나라의 이제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들어온 질문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니까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나가버렸네요. 네. 자, 올해로 임기를 마치는 암노 대통령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그게 이제 트렌 마야라고 이렇게 뽑아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멕시코 현지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노 대통령 올해로 임기 마칩니다. 올해 대선은 이제 6월 2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멕시코 시티 시장 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멕시코 양원제인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 임기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원도 6월 2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하원의원의 경우는 3년인데 이번에 이제 일부 이제 하원의원이 이제 그 선거가 또 있겠죠. 임기가 3년이 되신 분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주지사 선거,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습니다. 뭐 주지사나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또 그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선출직으로 뽑는 거는 뭐 최대 인원이 선출될 것이다. 이제 멕시코 각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노 대통령 임기는 이제 뭐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그 행정부 이양일입니다. 이제 그날 또 뭐 멕시코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암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그날 이제 차기 대통령 취임식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뭐 이제 트렌마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트렌마야가 왜 생겼냐 이제 이거부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트렌마야를 했느냐? 그러면 뭐 관광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 북부와 남부의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방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기차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어떤 지역과 지역에 있어서 어떤 교류가 원활하지 못할 때 기차를 뚫음으로 해서 뭐 인구도 이동시켜주고 물자도 이동시켜주면서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북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조업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뭐 잘 사는 지역은 뭐 멕시코 시티도 그렇지만 몬테레이가 이제 뭐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도시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제조업들 뭐 테슬라도 들어오냐 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만큼 또 왜 그렇게 했냐면 니오쇼어링 때문에 이제 미국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제 남부보다 이제 북부가 더 잘 살고 있는데 남부는 사실 개발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트렌마야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멕시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그 전부터도 이제 정치인들이 그 전 정권부터도 뭐 대통령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시도는 하려고는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고 암노 대통령이 들어오면 약간은 이제 좀 확장을 해서 시작한 게 트렌마야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부터 나온 얘기가 원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을 파괴한다라든가 뭐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일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은 이게 비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공사비를 부풀려서 예산을 따온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이제 공사 수주를 맡기는데 그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뭐 기사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상황이 좀 안 돼서 되는데 제가 좀 기사 하나를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2024년 3월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멕시코 마야 열차가 탈선 사고로 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피해를 본 사람이나 뭐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다친 분들은 없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 멕시코 지금 현재 암노 대통령 아들이랑 친한 어떤 회사 대표, 사장이 공사 수주를 따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계속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고 있고 하는데 자꾸 뭐 원래 이제 뭐 시장 가격, 뭐 구입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뭐 부풀려져서 측정됐다더니 뭐 필요 없는 거를 했다더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게 뭐 탈선 사고까지 난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내에서 이게 보면은 예전에 이제 12호선사 같은 사고도 뭐 어떤 뭐 차체에 결함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멕시코 시티 12호선 사고인데 근데 좀 사람들이 죽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지금 비리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지금 좀 많은 돈을 더 쓰고 있고 예산 책정됐던 금액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좀 제 생각에는 좀 비리 문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이 계속 그런 얘기네요. 네, 뭐 이제 트램마야 마야 열차와 관련된 분위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제 금액, 예산 이런 부분이 뭐 이제 부풀려져서 책정됐다거나 뭐 생각보다 많이 쓰여져서 그다음에 어떤 뭐 대통령 아들과 이제 어떤 커미션이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 아니냐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 질문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혹시 뭐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 뭐 보름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안 남았는데 뭐 좀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 4개월, 6개월 남았나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남았구나.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이냐 문제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이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분위기고 뭐 관심들 많은데 여러분 멕시코 다음 달입니다. 지금 거의 한 20일? 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근데 뭐 전혀 멕시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전 뭐 자신 있게 지금 대통령 누가 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당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뭐 제 생각에는 뭐 8, 90%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지지율에서 이제 멕시코에서는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출마된 상태입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여당 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그다음에 그 야당의 이제 소치칠 갈베스, 그다음에 제3정당, 중도정당이죠. 그 시민운동이라는 곳에 이제 호르에 알바레스 마이네스라는 후보가 이제 세 후보가 있는데 지금 지지율을 보면 거의 뭐 셰인바움 후보가 60%가 육박해 뭐 어느 데는 뭐 60%가 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갈베스 후보는 20%? 30%는 뭐 이말 있죠. 박스권이다. 박스권에 들어가 있고요. 알바레스 마이네스 후보는 한 10% 조금 넘었나? 뭐 요 정도? 네, 요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된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멕시코, 당연히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뭐 그런 얘기 많습니다. 이제 뭐 소치틀 갈베스도 여성 후보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도 여성 후보인데, 그래서 뭐 마초 국가 멕시코에서 뭐 여성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멕시코 이미 마초 국가 아닌 지 오래됐습니다. 암노 대통령이 최대치적으로 뽑을 것이라면 사실은 제 생각은 트렌마야 이런 게 아니라 정치인의 여성 진출 비율을 확대해줬다는 게 저는 암노 대통령이 중요한 취재로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뭐 의회에서는 뭐 한 30% 정도가 여성 의원으로 할당이 됐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은 이전에 멕시코시티 시장이었거든요. 멕시코시티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벌써 타이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마초 국가 멕시코라는 거는 참 제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마초 국가죠. 여성 대통령이 뭐 한 명이라도 나왔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는 마초 국가라는 표현은 정말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뭐 누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는데 온갖 언론들이 그거를 다 그냥 받아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칼럼도 쓰고 막 그랬었는데, 네, 멕시코 마초 국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뭐 그건 각설하고 일단 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뭐 당선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기사는 지금 이제 사실은 소치틀 갈베스 후보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많이 힘든 상황이고 뭐 지지율이 변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 3위죠. 뭐 제3 정당인 아바레스 마이네스 후보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완전히 그 CM송으로 그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멕시코 전역에서 그 알바레스 후보 CM송을 모르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틱톡 뭐 이런 데서 알바레스 CM송을 너무 틀어도 그게 국민들도 좋아해요. 마이네스, 뭐 프레지덴테 마이네스 뭐 이러니까 뭐 다 뭐 멕시코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그 노래 부르고 앉았으니까.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바레스 후보가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기사에 보면 지금 보수 야권에서 지금 단일화하자, 소치트 갈베스 후보로 단일화하자, 지금 지지율을 먹겠다, 이들 지지율을 먹겠다 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멕시코 전체 대학에서 이제 각 대학에 이제 모의 대선을 실시했습니다. 한 5, 60개 대학이라고 그랬나? 뭐 3, 40개 나왔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우남대를 포함한 했었는데, 거기서 지금 1위는 당연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인데 2위가 마이네스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소치틀 갈베스 후보로 나왔습니다. 사실 마이네스 후보는 올해 1월 달에도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제3정당인 세 번째 정당인 시민운동에서 그 후보를 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워낙 나가겠다는 후보라기보다도 경쟁력 있는, 그 당에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전부 사퇴를 하는 바람에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네가 나가라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별로, 그래서 인지도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인지도 조사 면에서는 50%까지 올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학생 모의 대선 투표를 했는데 한 14%포인트 차로 소치틀 갈베스 후보를 따돌리고 2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수 야권 2번 당이죠. 2번 후보당 보수 야권에서 이거 지금 단일화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수 야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멕시코에서 지금 이름 있는 당이라고 하는 당은 제가 알기로는 7개 당입니다. 근데 새 세력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새 세력으로. 처음에 여권 후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는 지금 이제 선거 연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여당 대통령당은 모레나라는 당이고,
그 모레나가 이제 녹색당, 그다음에 노동당하고 3당이 합친 건 아니고 선거 연합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같이 가고 있고요. 보수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뿌리 제도혁명당. 이 제도혁명당은 한 70년, 그 전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의힘, 그 예전 민정당, 민자당, 뭐 신한국당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 그 예전에 장기 집권했던 그 보수당, 그 보수당이 제도혁명당,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제도혁명당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수로 유명한 당, 지금 좀 제도혁명당보단 좀 이제 세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국민행동당, 그 다음에 빼레다는 민주혁명당, 요 세 당이 이제 같이 선거연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3정당, 거기는 시민운동이라는 당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세력이 이제 각각 대선 후보를 한 명씩 내서 1, 2, 3 요렇게 해서 지금 대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지금 상황에서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위와 3위 싸움인데 지금 뭐 제도혁명당 대표가 소치틀 갈베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만 해주면 자기 당대표직과 상원의원 후보직을 다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이네스 후보는 그냥 다 내려놔, 나 니들이랑 같이 갈 생각이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단일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이제 마지막 TV 토론에 하나 남겨놓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선거인데, 마이네스 후보가 지금 많이 유명해졌고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단일화하기 어렵고, 아마 마이네스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할지가 좀 그런 여부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년 정도 남았으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턱밑까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네스 뭐 왜? 솔직히 정치 관심 없고 이러면 그냥 인터넷에서 마이네스 프레지덴테 마이네스 이 노래만 들으면 다 귀에 남아서 투표장 가서 아니면 여론조사 할 때 다 마이네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는 뭐 호르헤 알바레스 마이네스 의원이 아마 더 성장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